오늘 비디오는 제가 어떤 악기든 처음에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제 생각에는 이렇게 악기를 배우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,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게요. 제가 기타를 지금 거의 한 30년 쳤나요? 그래서 지금 제가 가장 편한 악기는 기타인데, 갑자기 어느 날 그 Let It Be 있죠? 지금 비틀즈 곡이 갑자기 막 생각이 나면서 이 곡을 피아노로 배워봐야겠다. 왜냐면 기타로 그 곡을 치게 되면 그런 맛이 안 나요. 그래서 배워야겠다. 그래서 중년 나이에 들어와서 이제 피아노를 한 개 장만하고, 장만하려고 하다 보니까 옆집 이웃이 공짜로 하나 주고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. 근데 중요한 부분, 제가 그래서 어떤 악기든지 제 생각엔 이렇게 배우시게 되면 응용도 쉬워지고, 그 다음에 다른 곡 배우는 것도 쉬워지고, 재미도 더 있고, 고통도 좀 덜 받으면서 배울 수 있는 방법이에요. 그 첫 번째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,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가장 좋아하는 곡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. 악기를 배우는데 좋아하는 곡이 없으면 악기 배우는 방향이 안 생길 것 같아요, 제 생각에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키보드를 배우고 싶어서 레디비를 치고 싶어서 키보드를 구했죠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론 같은 거 공부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걸 바로 쳐야 돼요. 악보 보는 거 뭐 도레미파에서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하게 되면 정말 재미없습니다. 클래식 피아노 전공 안 하실 분이라면, 그냥 곡 치면서 재밌게 악기를 배우고 싶으시면 그거 그냥 바로 쳐보세요.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 이 키보드 산 다음에 제가 처음 했던 게, 유튜브에 들어가서 저기 Let It Be를 어떻게 치는지 보여주는 비디오 이렇게 서치해 보면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. 거기서 제가 한 두 개인가 세 개 보고 난 다음에 이건 내가 따라 할 수 있겠다, 그런 걸 해서 따라서 이제 처음에는 제가 이 정도 속도로 쳤었던 것 같아요. 이 정도 속도도 안 됐었어요, 실제적으로. 그게 한 4개월 전인 것 같은데, 지금 할 수 있는 건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. 그래서 이게 제가 이론까지 생각하면서 쳤으면 이렇게 못 칠 것 같아요, 지금 이 속도대로. 그래서 이론 걱정 없이 그냥 비디오 보면서 손 모양 보면서 위치 잡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곡을 다 한 곡을 다 배우는 거예요.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, 악기를 배울 때 노래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래를 같이 하면서 해야 돼요. 아무리 천천히 갈 때라도. 천천히 갈 때 When I find myself in times of trouble, like 숨도 막 들이켜 가면서, 왜냐하면 생각하는데 바쁘기 때문에 and then 이렇게 칠 때라도 노래를 안 하게 되면 노래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항상 처음에 배울 때 그냥 첫 한 마디만 배우더라도 When I find myself in times of trouble, 이 정도 속도라도 꼭 노래를 하면서, 아니면 흠흠흠이라도 하면서, 그렇게 이제 속도를 계속 하다 보면, 저는 이제 기타를 쳤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되는 것 같은데, 제 생각에 한 달, 두 달 만에 쉬운 곡은 다 노래하면서 칠 수 있는 게 될 겁니다. 근데 이렇게 하면서 중요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, 재미있게 쳐야 돼요. 재미가 없어지면 그만 치는 게 나아요. 그 다음에 고통이 없이 쳐야 돼요. 저 같은 경우에 처음에 한 10분 치고 나니까 여기 팔에 근육이 많이 당겨가지고 손목하고 이쪽, 그래서 이렇게 막 손도 뻐근하고, 제가 테니스를 쳐서 좀 아픈 부분도 있고 해서, 그래서 한 10분 치면 더 못 치겠더라고요. 그래서 그 유튜브 보니까 피아노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찾아봤어요. 왜냐면 팔이 아파서.
한 가지 나오는 게 이 건반 자체가 손을 90도로 이렇게 했을 때 건반이 손가락 밑에 있어야 된다는 그 부분에 갖고, 그 다음에 이 거리 자체도 손을 쫙 이렇게 펴었을 때 이 건반 위쪽에 닿을 만큼,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공간을 줘야 보이는 것도 잘 보이고 손도 안 아프고 그런 걸 좀 배우긴 배웠는데, 그래도 지금도 한 10분 한 20분 치고 나면 또 이렇게 근육이 당겨져. 그러니까 고통이 그렇게 되면 그냥 그만두는 게 낫습니다. 근데 중요한 부분은 그걸 매일 치다 보면, 하루에 한 번씩 치든지 하루에 3번씩 치든지 10분씩이라도 계속 치게 되면 악기가 늘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예.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완곡이 하나 됐죠, 그죠?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다른 곡을 배우고 싶을 때 이 방법을 이용해서 또 다른 곡을 배울 수 있죠, 그죠? 근데 그렇게 하셔도 되고,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, 이 폴 맥카트니가 치는 방법이 어떻게 쳤는지를 이렇게 분석을 해봤어요. 분석을 해보니까 오른쪽 코드는 1, 3, 5 코드, 그 C 코드 같으면 도, 미, 솔, 그리고 왼쪽은 근음만 옥타브를 치는 거예요. 그 옥타브라는 게 이제 여기 도 있죠. 도하고 한 옥타브 더 올라가서 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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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두 개를 같이 치는 거예요. 이게 손이 안 보이네. 손이 이쪽에 안 보이구나. 이 두 개를 같이 이렇게 이 두 손가락으로, 예. 이걸 베이스를 치고 나머지는 그 오른손은 코드를 치는. 그게 그렇게 치면 이 피아노 소리가 완전히 이렇게 뭐라 그러죠? 풀하게 완전히 이렇게 소리가 크게 상당히 그렇게 나오는 거라는 걸 배우고 난 다음에는 그때부터 이제 제 생각에 응용이 되더라고요. 왜냐하면 이제 오른손으로 코드 치는 건 웬만한 건 다 칠 수 있잖아요. 예를 들면 C 키에서 이 1, 3, 5만 치면 한 칸 올라가면 D 마이너, 한 칸 올라가면 E 마이너, F, G, A, B diminish, C 그렇게 다 나오죠, 그죠? 그래서 폴 맥카트니를 같이 친다면 이렇게 쳤겠죠. 근음 두 개. 처음에 힘들었던 부분은 이 새끼손가락, 엄지손가락 거리 잡는 게 상당히 힘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좀 시간이 걸렸는데, 그게 되니까 그러면 웬만한 C키에 있는 곡은 다 이걸로 치면 이 리듬도 넣을 수 있겠구나. 이게 가능하네요. 네.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만든 곡들도 이렇게 해서 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.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제가 예전에 썼던 곡인데 이제 다시 녹음을 하면서 피아노를 이렇게 칠 수가 있게 되니까 더 재미가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한번 이렇게 다시 처음부터 말씀드리면, 처음에 가장 좋아하는 곡을 재밌게 치면서 고통 없이 이론 걱정 없이 노래 한 곡을 다 배울 수 있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걸 반복해서 두 번째 곡, 세 번째 곡, 네 번째 곡을 그렇게 계속 배우시든지, 아니면 그때 심심할 때 그 이론적이라기보다 패턴적으로 어떻게 치는 게 가능한지, 네. 그 공부하시게 되면 그게 응용이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 기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제가 중학교 때인데, 지금 돌이켜 보면 제 친구가 저기 준혁이라는, 네, 제하고 가장 친한 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. 놀러 왔는데 그 농 위에 보니까 기타가 보였던 거예요. 저는 그냥 생각도 없었는데 제 형이 그냥 그 쳐박아 놨던 건데, 준혁이가 와가지고 저기 기타 있네 그래가지고 한번 보자 그래 꺼내가지고 먼지 대충 닦고 줄 맞추니 그 친구가 줄을 맞출 줄 알더라고요. 그래서 맞춰주고 이걸 쳤던가
머리가 뻥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기타를 치기 시작했는데 제 생각에 처음 제 곡을 배웠던 곡이 그 남남이었던 것 같아요. 그 옛날에 그토록 사랑했던 그녀가 오늘도 그죠? 그 곡이 코드가 A 마이너, E, D 마이너. 제가 옛날에 한 10년 전에 만들었던 비디오 중에 제가 이 기타 강습 비디오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. 이 유튜브 채널 그게 아직 있을 겁니다. 네. 그때 그 한인회에서 아주머니들한테 기타 가르쳐 드릴 때 못 나오신 분들을 비디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올린 게 이 채널이 됐어요. 그래서 제가 지금 그때 제일 처음에 배웠던 곡이 이 곡인데 이제 A 마이너라는 게 이거 뭐 이론적으로 모르죠. 그냥 위치만 보고 손가락 모양만 보고 계속 반복을 했던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뭐 그토록 사랑했던 그녀가 오늘도 내 곁 이렇게 빨리도 못했죠. 그런데 그걸 갖다 계속 하다 보니까 속도도 붙게 되고 아 이게 A 마이너구나. 아 이게 D 마이너구나. 그래서 코드 3개만 알고 있으면 칠 수 있는 곡이기 때문에 그것만 계속 쳤어요. 제 생각에 뭐 하루에 2시간씩도 쳤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기타 치는 게 너무 재미가 있어서. 손도 많이 아팠죠. 근데 그때는 고통이라는 게 이게 사춘기 때니까 그런 고통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. 손도 완전히 굳은 살도 많이 베기면서 막 빨개지고 아프고 그래도 계속 쳤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곡도 배우게 되고 나중에 코드 그 이론도 다시 배우게 되고 학교 들어가서 음악 공부하다 보니까 그게 또 응용이 됐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곡도 만들 수 있으면서 기타로 이렇게 표현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을 정도로 치는 수준이 된 거죠. 그래서 이 이제 기타는 그렇게 배운 게 30몇 년 동안 쳐왔던 거고 이거는 제가 여기 미국 와서 대학교 다닐 때 약간 배웠던 거 다시 이제 꺼내가지고 다시 이제 제가 응용할 수 있는 만큼 칠 수 있는 쪽으로 수준이 온 상태고 또 이 근음하고 이 코드만 계속 치다 보면 또 지루해질 거기 때문에 나중에 또 다른 곡을 치고 싶을 때 이걸로는 안 되는 곡이 나오면 꼭 또 그 주법 패턴을 제가 배우려고 그러겠죠. 그런 어떤 그 마음속으로 하고 싶은 그런 어떤 욕구가 생겨야 돼요.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악기 같은 경우에 어떤 악기든지 좋아하는 곡, 그 다음에 곡을 계속 배우고 그 다음에 이론 같은 거 패턴 이해를 하기 위해서 배우는데 도움이 그렇게 배우시면 어떤 악기도 더 재밌게 빨리 넣으실 거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말 많이 했으니까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카피라이트 안 걸릴 정도만 해서 한번 쳐볼게요. When I find myself in time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카피라이트 걸리면 비디오를 삭제하라고 막 그래가지고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좋은 하루 보내세요.